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지키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무시당할 수 있도록 좀 자처하는 행동들이 있다고요? 네. 이런 경우를 좀 간혹 보는데요. 특히나 사회불안을 많이 가지신 혹은 좀 대인관계에 좀 취약한 분들이 보통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관계는 수평적이어야 되잖아요.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수평적이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일단 내가 먼저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잘해주고 상대방한테 맞춰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도 나를 잘 대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렇게 되면 제일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엎드렸을 때 상대방도 함께 엎드리게 되면 제일 그림이 예쁜데, 대개는 내가 엎드리게 되면 상대적인 갑을관계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내가 먼저 엎드리니까 얘는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요구해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점점 더 갑을관계가 좀 굳어지게 된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요. 또 하나 또 안타까운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내가 먼저 엎드리게 됐을 때 이렇게 가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내가 약한 것을 알아차리고 이용하려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특히나 이런 하이에나 같은 분들이 이런 취약한 사람들의 냄새를 잘 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먼저 맞추어 주려고 하고 먼저 칼자루를 다 먼저 내어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항상 관계는 수평적이어야 되고, 내가 먼저 살짝 엎드렸다가 상대방이 따라오지 않으면 나도 역시 똑같은 수평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나의 주장을 잘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이 힘든지에 대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들도 함께 가져나가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나한테 무례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단호하지만 좀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환자분들에게 종종 이런 "거짓말을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료실에 찾아오신 분들이 뜬금없이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얀 거짓말이라는 용어가 있죠. 하얀 거짓말은 어떤 거냐면 상대방도 나도 상처받지 않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 굉장히 불편한 부탁을 받았을 때, 소심하거나 내향적인 분들은 거절이 잘 안 되죠. 하면서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내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뺏겨가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럴 때 필요한 게 거짓말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미안한데 난 너무너무 들어주고 싶고, 그런데 나는 지금 뭔가를 해야 돼. 혹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 집안에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네가 원하는 걸 지금 들어줄 수가 없어라고 좀 핑계를 대면서 얘기하는 것이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요. 또 이런 거짓말의 핑계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하는 말이 좀 더 자신감 있게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도, 물론 상대방 캐릭터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냥 "야, 싫어. 나 못해. 나한테 좀 그만해." 라고 좀 얘기하는 것보다는 미안한데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조금 더 납득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부탁이든 사적인 부탁이든 공적인 부탁이든 내가 좀 무리한다, 나의 어떤 선을 넘는 그런 부탁이다, 나의 경계를 침범하는 부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단호하게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거절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좀 부드럽게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떠한 핑계 때문에 난 이거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SNS에 요즘 유행하는 짤 중에 "다정함은 지능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관계적으로 우수한 태도와 말투를 갖는 게 또 어렵다는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관계적으로 좀 잘하는 사람들, 우수한 태도와 말투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옛날에 EQ 열풍이 한참 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EQ라고 하는 게 정서적 지능이잖아요. IQ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접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거가 좀 대비되는 정서적 지능이죠. 즉, 얼마나 사람들에게 공감을 잘하고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과 능력이 많이 갈린다라는 얘기였고요. SNS에서 다정함은 지능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말에 상당히 좀 많이 공감을 합니다. 관계적으로 우수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좀 살펴보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를 잘 쓰고요. 그리고 공감하고 경청을 굉장히 잘 합니다. 누군가 고민을 얘기를 할 때 바로 해결책부터 제시하는 그런 티적인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야, 맞다. 네 말이 맞네." 일단 좀 맞장구 쳐주고,
네가 충분히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힘들어하는 것들을 좀 헤아려주고 얘기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대화가 좀 부드러워지고 또 대화의 결을 좀 잘 유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게 어떤 이런 사회적인 지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관계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때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잘 지켜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도 보통 실수하면 튀어나오는 말이 야, 너 뭐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먼저 공감을 하죠. 야, 이런 부분 좀 실수할 만하다. 근데 이런 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애둘러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는 범위를 아주 교묘하게 그 틈새를 잘 파고들어서 상대방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얘기들을 좀 해나갈 수 있는 게 바로 관계에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기 의견을 말할 때도 또 상당히 상대방을 많이 존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은 틀렸어라는 생각을 내가 하더라도 그 의견이 틀렸다라고 바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야, 네 말도 좀 일리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부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가 한 말에 어느 정도는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첨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나의 의견을 좀 뒤에 얘기하고 앞에는 좀 공감을 좀 적절히 섞어줌으로써 상대방의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 요즘 2030 세대들이 결혼은커녕 이제 연애도 깊이 하고 타인과의 관계 자체를 잘 안 맺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간관계를 좀 너무 어렵지 않게 만드는 팁이 좀 있을까요? 네, 현대 사회가 만드는 좀 슬픈 자화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2030 세대나 젊은 세대들이 인간관계를 좀 어려워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관계를 맺을 때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가 든다.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레짐작하고 좀 피하고 싶은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굉장히 잘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또 인간관계 자체가 스트레스 그 자체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팁 중에 하나가 관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가볍고 참 작게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우리 관계하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굉장히 딥하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까발릴 필요는 없거든요. 마치 조금씩 보자기를 조금씩 열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나의 내면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큰 어떤 부담감을 가지시고 나의 멋진 모습을 다 보여줘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조금씩 나를 노출시켜 나가고 상대방과 이런 수위를 맞춰 나가면서 관계를 맺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평소보다 조금 더 가벼운 태도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하고 스몰 토크부터 시작하고 날씨 얘기하고 일상에 있었던 가벼운 얘기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대화들을 조금씩 이어가다가 결이 맞으면 상대방과 관계가 좀 깊어지고 친한 사이가 되어가는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일단 가벼운 말부터 건네보는 연습을 먼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관계를 좀 맺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거절을 너무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거절이나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대방이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어떤 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큰일 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들 때는 상대도 나만큼이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역지사지로 상대방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보는 그런 노력들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원래 완벽함이란 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관계란 건 더더욱 그렇거든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한쪽이 기울어졌다가 다시 균형을 찾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관계가 좀 깊어지고 안정이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고립돼서 지내지 말고 좀 더 풍성한 관계 경험들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완벽주의자의 조용한 우울 책을 보면은 자존감과 또 이런 자존감이 형성되는 과정, 또 내 삶의 인격이나 여러 가지 성격 같은 것이 형성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담겨 있기도 하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또는 불안하다고 해서 결코 스스로를 탓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가 않고 또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운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를 좀 관대하게 잘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실수록 내가 가진 불안과 또 여러 가지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